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영등포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영등포 지역 하게 되면은 투자 상품, 투자 대상으로서는 대단히 가슴 뛰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50년대부터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정말 시끄럽고 냄새나는 이런 산업의 중심지, 그때는 우리가 제조 2차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등포가 정말 부의 상징적인 지역이었는데, 산업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디로 바뀌었죠? 강남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부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의 어떤 부동산들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강남의 접근성, 그 기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상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지역 균형 발전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죠. 지역에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등포는 2020 도시 기본 계획 또는 부도심에 있다가 2030 도시 기본 계획 또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가 3도심 체제로 바뀌어 나갑니다.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3도심을 축으로 해서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도심이 어딘가요? 광화문 용산이 바로 1도심입니다. 여러분 개발되는 거 한번 보세요. 국제적인 업무단지,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들이 나왔죠. 청와대도 이전을 했습니다. 자, 2도심을 강남이라고 얘기하죠. 부의 중심이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거. 왜 높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과 상업, 교육이 발달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도심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라는 겁니다. 영등포, 여의도는 우리가 각 도심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죠. 낙후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3도심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심으로서의 걸맞는 개발 계획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접근성이 높은 강남의 1도심으로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영등포로 들어가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요? 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대 수익률의 영등포가 가장 높은 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에서는 어떤 부동산이든 한 평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 한 평의 가치를 10년 뒤에는 10배가 넘어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등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3도심 7광역 12지역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지역균형 발전 차원 정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공업 지역의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정말 세련되고 멋진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던 것이 투자 상품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더 멋진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감한 게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투자 상품이 우리 아파트입니다. 규제도 많고요. 완화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보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죠. 그러한 규제도 없죠. 수익률도 나오죠. 그리고 또 차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지산 3대장이라고 한다면 영등포, 문정동, 그리고 성수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가 상승과 건축비 상승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동력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영등포 역세권 투자입니다. 자, 투자의 묘미, 가장 큰 기대 상승률이 있는 바로 영등포 역세권 투자입니다. 자,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영등포 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들은 자금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신다면요,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등포 역세권 내에 보시게 되면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냐면 거의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역세권은 이제는 강남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가 1억인데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동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 역세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보시면요, 예전에 그 노후된 영등포 역세권이 거의 한 50%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타운, 오피스텔, 상가, 빌딩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심각했던 쪽방촌들이죠. 그리고 맞은편 쪽에 집창촌, 이런 부분들이 업무타운과 주거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2700에서 3000세대 가까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 생태계가 또 바뀌죠. 세종문화회관에 또 영등포 역세권이 또 들어옵니다. 또 대선 재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면적으로 많이 또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영등포 역세권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거의 하루에 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옛날에 경방필백화점이죠. 지금 현재 타임스퀘어로 바뀌었는데 3대 백화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GTX까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 역세권의 유동인구는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영등포 역세권과 여의도는 한 축으로 개발됩니다. 국제적인 금융의 허브 중심지로 변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타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 10년 뒤에는 강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길동인데요. 신길동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지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 뉴타운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한 50%가 지금 새로운 주거문화로 바뀌었죠. 성공 못했던 나머지 50%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2만 세대 가까운 신길 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영등포 지역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상품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과 그리고 신길동 뉴타운. 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우리가 10년 뒤에는 정말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기대 상승률이 대단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투자의 방향이 영등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대 상승률이 3도심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